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식타시 대 아약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베식타스는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약스는 이미 예선을 통과했으며 베식타스는 오랜만에 돌아온 챔스 조별 예선에서 실력의 격차를 느끼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3위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해도 도르트와 스포르팅이 무승부를 거두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라린과 몬테로 등이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카라만과 바츠아이르 공격진에 골이 나오지 않았고 수비진은 경기당 3골을 실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약스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두며 예선 통과를 확정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하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EPL에서 적응 실패로 쫓겨나듯 합류했던 세바스티안 알로는 에레디비제를 넘어서 챔스 예선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타디치와 네레스 베르기스와 산토스 등 해결할 선수가 즐비합니다. 네덜란드 국대 콤비인 클라센과 크라벤베르의 중원도 막강하며 알바레즈는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베식타시 아약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희 생각은 아약스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리그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이기에 통과가 확정된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벤치에는 다라미 슈루스와 다닐루 등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또 경기가 안 풀릴 경우 네레스와 산토스 등 개인 기량으로 상대 수비진을 두들길 선수들이 교체로 돌아올 것이기에 베식타스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식타스 JK조에서는 4위로 페페페 승패, 현재 승점 0점으로 조 최하위 확정 직전입니다. 골득실 차이도 크기에 자녀 경기를 전부 승리를 해도 탈골제는 어렵습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안정감이 떨어진 곳으로 지난 4경기에서 도합 12실점을 내줬습니다. 기존 자원들의 퍼포먼스 저하가 눈에 띄는 상황에서 후보 자원들을 종용하기에는 불안이 큽니다. 게다가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호자가 좀처럼 스쿼드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긴 윗선에서도 전력 누수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팀 발표에 따르면 주전 공격수 바추아이 복귀가 1주에서 2주가량 늦어질 것이라 하며 최근 일정에서 일산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드러지기에 공격진 불안이 가중됩니다. 결장자는 소우자 바추아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아약스 암스테르담 조에서는 1위로 승무승 대회 조별리그 1위를 사실상 확정지었기에 로테이션 가동을 감안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스쿼드 뎁스가 탄탄하기에 준주전급 선수들을 활용해도 승기를 잡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베식타시 아약스 축구 다닐루와 네레스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하기에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안정감도 준수한 곳으로 풀백 조합의 준수한 수비 가담 센터백 라인의 조직력 증가 등 다양한 유리를 보여줍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상대 역습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며 2대0 완승을 따낸 바 있습니다. 결장자는 스테켈렌부르크 팀버 클라이버 베아이스 선수입니다. 로테이션 이슈가 존재를 하지만 스쿼드 뎁스가 좋게 벤치 자원 기용으로도 유사한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베식타스는 사실상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라 동기부여를 높이기는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베식타스 조 4위로 올 시즌 챔스 무대에서 부진한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지난 4경기 전패로 약체 스포르팅에까지 패배를 허용을 하며 일말의 대응 구도를 보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전력적인 안정감 또한 매우 떨어지며 다수의 자원들이 최근 이탈했던 관계로 컨디션 난조를 겪는 상황으로 이미 지난 4경기 무려 12실점을 허용을 하며 경기당 평균 3실점에 매우 강한 수비 불안을 보였고 공격 대응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며 단 2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포 바추아이의 미복귀로 또다시 수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베식타시 아약스 이 두 곳에 있어서 베식타스는 특히 최근 노쇠화로 기동력이 크게 떨어져 보이는 비다 쪽 수비 포지션은 아약스의 기민한 공세에 지속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곳은 다수의 주축 자원들이 복귀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주포 바추아이가 컨디션 난조로 선발 출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지 속보로 공격 무게감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아약스는 조 1위를 달리며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선전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회 4경기 전승으로 이미 조 1위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황으로 특히나 최근 자국 리그에서도 잠시 정체되었던 흐름을 강하게 끊어내며 기세를 크게 올린 형태입니다.
경기력은 베식타스에 정확히 반대되는 뚜렷한 선전 구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지난 4경기에서만 14득점 실점은 단 2회로 공수 균형이 매우 탁월하며 전방 3톱을 형성하는 주포 안토니 할로, 대하이스만 대회 10득점을 합작. 여기서 이선 자원들의 가세로 대회당 멀티 득점 생산 가능성은 이미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정 입장이라고 해도 기민한 공세를 통해서 베식타시에 떨어지는 수비 기동성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두드러집니다. 이미 여타 대체 자원들의 존재감이 매우 확연하게 정상적인 경기력 운영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입니다. 양팀의 최근 페이스 전력 상황이 너무도 상반이 되는 구도로 아약스가 까다로운 원정길에 오른다 해도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통해서 다득점을 생산하며 극복해낼 여지가 돋보입니다. 베식타시 아약스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클리브리의 대 라이프치히 축구와 관련하여서 브리에는 승점 4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조에서 최하위이며 브리에는 아직 예선 통과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맨시티 상대로 연패를 하며 주춤하긴 했지만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원정에서 승리했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 따라서 다음을 노릴 수 있기에 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근 브롤은 골 감각을 보여주는 도스트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공격진의 새로운 피로 각광받는 노아 랭이 필요한 득점을 만들고 있고 바나켄과 데케텔라에르 등 벨기에 국대 선수들이 그들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으로 라이프치히는 조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리와 맨시티 등 현 시점에서 미넨, 레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4팀 중에서 두 팀이 들어있는 조이기의 고전은 예상이 됐지만 최하위는 성에 차는 성적이 아닙니다. 홈에서 브리에게 패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리그에서도 지난 주말 호펜하임에 완패했는데 좀처럼 지난 몇 시즌 동안 나왔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아담스와 캄프르, 은쿵쿠 등 막강한 중원이 있고 소보슬라이도 성장 중이지만 안드레 실바가 찬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기에는 3선 차원인 하이드라와 공격수 폴센이 부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클리브리에 라이프치히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브리에가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이미 상대를 제압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 시즌 경기력에서도 상대에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큰 유럽 대항전 일정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라이프치히는 남은 두 경기를 승리를 해도 예선 통과를 할 수 없기에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것인데 바나켄과 노라 랭을 앞세울 홈팀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럽 브리의 조에서는 3위로 승승패 무패 현재 승점 4점으로 조에서는 3위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선 3위 유지가 급하며 이번 라운드 승점 초과에 성공을 하면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으며 가용 전력을 100% 내세워서 승기를 잡고자 합니다. 이곳은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점유율 34대 66, 슈팅수 8대 13으로 밀렸지만 작정을 하고 후방 라인을 탄탄하게 싸우며 실리를 취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은소키와 핸드리 등 센터백들을 축으로 한 수비적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심려를 기울일 전망입니다. 이곳은 휴식일 또한 상대보다 1일 길었으며 이전 리그 경기에서 메일렌에 1대2로 패했는데 일부 로테이션을 가용한 상황에서 이번 라운드 준비에 더 치중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브리의 라이프치히 축구조에서는 4위로 무무승승패의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는 과정에 있으며 윗선의 힘이 올라오며 성과를 잘 내는 중입니다. 폴센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지만 일선 소화가 가능한 포르스베리 등이 건재를 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정 분리가 크게 작용을 하며 이번 대회 원정 2경기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맨시티와 PSG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대량 실점을 내주며 수비 제어가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수비 자원 이탈이 존재를 하는 가운데 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오르반 알스텐베르그 사라치 클로스터만 라이너 폴센 선수입니다.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윗선의 고삐를 당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유로파리그 진출 경쟁에서 앞서 있는 브리에가 적절한 버티기로 실리를 취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브리의 조 최약체 전력임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 기대보다는 앞서는 대회 흐름 경기력을 보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회 초반 강호 PSG와 무승부에 이어 이번 상대인 라이프치히를 원정에서 꺾은 기억 또한 있습니다. 클리브리의 라이프치히 이 두 곳에 있어서 브리에는 공격 자원들의 활발한 기세에 초점이 모아지며 득점원으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바나켄과 더불어서 최근 자국 무대 포함 지난 5경기에서만 무려 6골을 폭격하고 있는 주포 도스트의 활약세 또한 기대해 볼만합니다.
특히나 최근 몇 주 축 자원들까지 도 복귀를 해서 폼을 크게 끌어올린 구도로 전력차를 극복을 하며 강한 대응 구도를 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주축 중원 자원 바란타의 복귀와 더불어서 100%의 전력을 꾸린 상황으로 홈에서 강한 대응 구도를 확보한 형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조 최하위에 처지며 강한 고전의 흐름을 반복하는 추세로 특히 지난 4경기 1무 3패라는 매우 초라한 성적으로 승점 단 1점만을 획득하며 전혀 일정과 상관이 없이 이미 16강 진출 가능성은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애초 대회 대응력이 매우 좋지 못한데 특히 극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수비 불안은 더욱 짙게 나타날 만한 타이밍입니다. 시미칸 클로스터만 하이다라 라이머와 같은 주축 수비로 삼선 자원들이 추가적으로 대거 이탈을 하며 센터라인 측면 수비 모두에 상당히 큰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포 실바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득점원 또한 은쿵쿠 하나 정도에 그치는 상황으로 원정에서 기대는 더욱 떨어집니다. 이미 전력 누수가 완연한 상황 가운데 최근 몇 주축 중원 수비 자원들이 추가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클리브리의 라이프치히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